네, 오늘장 탑10 출발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2월 달에 국내 증시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지거든요. 네. 근데 지수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도 되게 예쁘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쉬고 다시 다음 주부터 열심히 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당분간 빠지겠구나라는 시선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아침에 제가 개장 전에 방송 와서 네. 사실 이제 시장의 상승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보다는요, 선물 쪽의 매수세가 맞아요. 상당히 강화됐었죠.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 만기일 이후에 상당 부분 누적 순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컸었는데요. 2월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 선물 순매수가 급격하게 강화되면서 어제 기준자로 15,000계약 플러스까지 순매수 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물 계약수를 좀 판단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만 계약 정도 근처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뀐다라고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15,000 계약이 넘어섰을 때 결국은 이제 하루 이틀 상간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포인트가 좀 전환될 수도 있다는 약간의 이제 조정 가능성,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국내 시장 조정은 짧게,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이 시황과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오늘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 포인트와 함께 국내 증시의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나오는 조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관전해야 될 포인트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을 사면서 지수를 방어시켜 줄지, 아니면은 지수를 동반적으로 크게 하락을 시킬지,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누적 선물 순매수 규모로 좀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내리면서 사실은 선물의 환매도를 가져갈 유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대형주들을 좀 묶어두고 선물 쪽에서의 차익 실현을 잘 가져가지 않을까. 그 얘기인 즉슨 건강한 조정 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한 종목들은 좀 놔두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이렇게 조정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가장 걱정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방산 쪽인데요. 조선 먼저 보자면 한국투자증권에서 투자 의견 하향했습니다. 매수해서 중립으로요. 한국투자증권 출신이시잖아요. 자, 이번 조선에 대한 이 한투의 판단을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강경태 애널리스트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만나서 이제 조선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 누구보다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보다 먼저 조선주들의 상승 가능성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모멘텀들을 주가에 더해가면서 좋은 투자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번 이 투자 의견 중립에 대한 리포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이 주식 투자라는 것과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주식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투자 의견 자체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제 하나오션과 지금 HD현대중공업 두 개의 리포트를 좀 발간을 하면서 관련 내용들을 저도 이제 열심히 살펴봤는데, 결국 내용은 이거였어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HD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 대비해서 더 시가총액을 많이 받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 이유가 결국은 엔진과 기계 쪽에 대한 성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미국 해군 함정 쪽에 대한 수주 가능성, 이 부분을 사실은 SOTP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에 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나리오상으로 베스트 케이스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비싸 보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이익 추정치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자체를 크게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셨고 결국은 매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보다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그러한 리포트, 중립 리포트를 무시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주가의 하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국방비 인하에 대한 국방비 감축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주가가 빠졌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 특히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주가 상승은 이 미국의 방산 쪽에 거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져서 오늘 낙폭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의 감축 우려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가에 대한 부담이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는 조선주들 재차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을 그리고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73,000원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빠져야 좀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6만 원까지 빠지면 됩니다. 5만 원까지 빠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정 자체가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주가 조정이 이렇게 깊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정폭 자체도 빠르고 짧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의 반등도 손쉽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조선뿐만이 아니라 방산이라든지 전력기기 혹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유리기판과 같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의 위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선의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기업들이 결국은 올해 자체도 실적의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 이런 부분이에요. 작년도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조선은 이제 차치를 하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가가 작년도에 실적이 100%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뭐 30% 정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3배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올해는 20% 정도, 30% 정도 증익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작년도에 실적이 감익이 됐다가 올해 100%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올까? 아니면은 올해 30%, 작년에 200% 올라오고 올해 30% 실적이 증익되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올까라고 비교를 했을 때 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섹터 내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주도군 섹터 내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의 실적 성장률의 감소폭이 적은 기업들이 조금 더 잘 버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요. 전력기기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작년도에 좀 덜 올라왔고 실적이 덜 좋았기 때문에 감익이라기보다는 성장률 감소폭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전력기기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업이 LIG 넥스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은 더 회복력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방전을 전반적으로 좀 잘 다뤄주셨는데 그 매해마다 실적이 잘 나오긴 하지만 그 성장률이 계속 어쨌든 둔화하는 그렇죠. 구간이잖아요. 그게 조금 덜한 종목이 전력에선 LS 일렉트릭이고 방산에선 LIG 넥스원이다라는 평가 내려주셨고요. 조선주 쪽에서는요. 그 빠르게 조정이 오고 빠르게 회복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버텨야 되나요? 이 부분이 이제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조선주들을 단기적으로 사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개선되는 업황을 가지고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수익 폭이 꽤 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제가 예상하는 반등은 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괜히 수익을 크게 깎아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뭐 항상 이제 대형주들 포인트 같은 경우는 5에서 7% 이상 일간의 하락폭이 나타날 때는 그래도 비중 축소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신경을 쓰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재차 매수해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매매 패턴을 적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선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방산과 전력 설비에 대한 종목 힌트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엔터 쪽 한번
볼게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제는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5월부터 아마 한한령 해제될 것이고 이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 엔터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드라마, 영화, 게임, 그다음에 이 K-팝 엔터 그리고 화장품 여러 가지 한한령 수혜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가 여기다. 이런 쪽 있으세요? 네, 저는 이 뉴스 어제 5시, 6시경에 이제 단독 보도로 이제 접하고 나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머릿속에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가 먼저 떠올렸던 이유는 결국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키스트, 지금 얘기하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들이 가장 선두주자에 좀 올라섰던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은 좋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 기간 동안 그리고 원래 엔터주들의 이익 매출 모멘텀을 살펴봤을 때는 일본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정말 힘들었었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느냐, 이것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오늘 주가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드라마 쪽, 드라마 제작사 쪽에 대한 그 수혜가 조금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엔터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지금 중국 진출만 노리고 있어요. 거기 시장 진출하면 매출 파이가 그냥 다르던데요. 시장 규모가 2,500조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말도 안 되게 큰 시장인데 엔터사 중에서 오늘 YG 플러스가 가장 많이 급등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침에 좀 올랐다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예, 우선 엔터주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터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국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데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좀 적게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중화권의 기회가 열린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뭐 당연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엔터사들의 주가가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2023년도 말부터 나타났었던 중국의 공구 금지와 함께 네. 앨범 판매가 급감을 하면서 사실은 주가가 흔들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엔터사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제작사와 엔터사를 이렇게 좀 구분을 했냐면은 결국 이제 물리적인 한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공연적인 측면은 진짜 사람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파만 있으면은 드라마는 팔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엔터사들의 문이 열렸을 때 과연 중국 쪽의 공연이 어떻게 수익이 잡힐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일본 한 5, 6년 전 이후 그 전에 이제 리포트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이익이 일본 쪽에서 훨씬 컸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1수혜는 이런 부분 쪽에서 사실은 드라마 제작 쪽에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터주를 무조건 좋게 볼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드라마 제작사 쪽에 대한 시선을 더 무겁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엔터주 안에서 오늘 좀 의미 있게 상승이 나오는 YG 플러스를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해도 될까요? 너무 많이 오른 엔터 말고 그래도 적당히 바닥에서 좀 횡보했던 종목을 사자. 사실 이제 저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온다. 그리고 뭐 그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올해 이제 가장 모멘텀이 많은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벤트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올해 제가 가장 기대하는 기업은 사실 이제 하이브라는 기업이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BTS의 완전체 출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BTS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엔터 산업 파이 전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의 기대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정말 열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험칙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은 과거부터 이제 중화권은 SM 꽉 잡고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 그리고 최근에 뭐 디어유가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 플랫폼과 함께 또 손을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의 영향력이 좀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YG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의 뭐 해외 공연 일정이라든지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벤트와는 좀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 확실한 쪽을 보자라고 그렇죠. 판단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 볼까요? 사실 화장품은 최근 들어 좀 성격이 변했긴 했어요. 미국
수출 중심으로 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한한령 해제된다고 한국 화장품이 더 팔릴까라는 의문은 들긴 합니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 아티스트들이 흥행을 할 때 그들이 쓰는 화장품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사실 중화권에서 영향력을 확대시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의 이 로컬리제이션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로컬 너무 기업들의, 잘 만들어요. 그렇죠. 로컬 네. 기업들의 강세. 그리고 그 로컬 기업들이 결국 화장품 맡기는 것도 한국 흑마 코스맥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을 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글로벌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화권에서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거든요. 뭐 플러스 알파의 시장, 그리고 거부감이 옅어진다는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의 기대 요인은 있겠지만은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숫자를 확인하고 가자, 화장품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ODM, OEM은요? OEM, ODM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로컬 업체가 또 물량을 엄청 많이 늘려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화장품에는 긍정적인 측면의 의견이지 이걸 가지고 뭐 강력 매수의 의견을 드리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이 뭐 크나큰 호재성 영향을 받아가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좀 체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레거시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는 뭐 지수 성격도 있잖아요. 네. 지수가 급등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오르고 이제는 더 올라간다라고 봐야 돼요. 우선 뭐 시장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견고한 주가 흐름 그래도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후반기에 지금 이제 나냐라든지 윈본드와 같은 대만의 대표적인 디램 업체들 주가가 올라왔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아침에 봤는데 미증시에서는 빠졌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조금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디램 업황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속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의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시황관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올 타이밍이었고 그 나온다 하더라도 건전한 조정으로서 아직까지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업황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뒤에는 결국은 시장은 숫자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숫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3분기, 4분기는 돼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본격 상승을 위한 주가 상승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정은 짧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깔끔한 답변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